자, 이번에는 자산의 평가익 가볼게요. 자, 얘도 회계랑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우리 회계상에서의 지금부터 자산의 평가와 세법상에 따른 자산의 평가를 좀 구분하자면, 자, 일단 회계상에서 우리가 쭉 회계에서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한다라는 측면에서 회계에서 어떤 자산들을 평가했던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자, 금자 3종 세트가 있었는데, 당기손금자, 기포손금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삼각금자는 평가를 안 하네. 그러니까 이제 3종 세트 중에서 당기손금자, 기포손금자 얘 평가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투자부동산 평가가 있었고, 회계에서 배운 평가가 얘가 다예요. 기본적으로는. 되죠? 네, 세법상 연결합니다. 자, 세법은 이 모든 평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다만 예외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거죠? 보모법에 따른 이러한 유명 자산에 해당하는 평가만 지금부터 인정합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왜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지를 따져보자면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결국 장부에다가 쭉 지금부터 건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평가를 해놨어야 갑자기 건물이 화재범에 드러났는데 불탔다 라고 하는 순간, 그럼 내가 얼마를 보상해줘야지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봐요. 건물이 다 불타고 없어. 근데 불타고 없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 건물이 얼마짜리지 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요. 평가를 해놨어야 알지. 여기까지 클리어. 그러다 보니까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 보험업법에서는 건물에 대한 평가들을 계속 하게끔 넣어놨어.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그렇게 하고 평가를 했더니 세법이 어림없어 하지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법에서 지금부터 이런 평가를 인정해줬다면 세법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평가를 인정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른 이러한 유무형자산 평가에 해당하는 것들을 인정해줄게 라고 들어가 있는 거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본적인 금자는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금자는 안 되는 것이고, 이때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만 기본적으로 고정자산만 인정한다라는 개념에서, 다만 이제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 토지가 지금부터 100만큼 올랐어요. 그럼 이제 순자산이 100만큼 올라간 거고 그만큼에 대한 평가이익이 100이다 라고 바라보는데, 회계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이익을 바라봤을 때 다만 이 문제가, 이 평가이익을 우리가 기업회계기준 관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평가이익은 간다. 단기손익이야, 기포손이야? 기포손이지. 자,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세무조정해야 되는 모든 세법상의 문제는 회계처리 기준을 잘 지켰다,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얘를 기포손으로 처리했다라고 문제가 전제가 주어질 수 있고, 단기손익으로 처리했다라고 전제가 주어질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회계기준 위배요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쨌건 세법 입장에서는 모든 오류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럼 회계기준을 잘 지켰든 안 지켰든 간에 세법이 생각할 때는 얘는 법률에 의한 평가 중이라면 인정. 근데 그게 아닌 평가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임의의 평가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될까요? 법률에 의한 평가와 임의의 평가로 나뉩니다. 그럼 임의의 평가는 인정하지 않을 거거든. 그럼 그때의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 갑니다. 세법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부터 100만큼 올랐고 여기에 대한 평가이익이다라고 할 때 지금부터 이게 법률에 의한 평가다. 그럼 세법도 얘를 인정을 한다는 거네. 그럼 지금부터 세법이 얘를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러면 세법이 이러한 법률의 평가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얘를 입금으로 보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회계가 얘를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해서 단기에 수익으로 잡아왔대. 간다.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회계가 얘를 기포손으로 잡아와요. 여기까지 클리어. 그러면 기포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단기손익 안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요. 이 경우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겠네. 우리가 앞단에서 세무조정에 대한 유형 마지막을 설명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기포손으로 잡아오면, 기포손으로 평가이익이 어디에 생기냐면 대변을 생겨요. 대변을 생기는 순간 뭐 잡기로 했어? 입금 산입 100만큼 기타 넣고 시작하기로 했지. 여기까지 클리어. 그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건 텍스 입장에서 이러한 법률에 의한 평가증을 인정을 하지만,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얘를 입금으로 잡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즉 단기손익으로 보겠다는 것인 거고, 하지만 이러한 세법 관점에, 회계 관점에서는 얘를 기타 포괄손익 넣었다면 얘를 지금 단기손익으로 안 잡은 문제가 생기는 거네. 그게 딱 뭐야? 분류상의 차이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잡아야 되는 거니까 입금 산입 될까요? 그럼 입금 산입이니까 가산조정 3마리, 뭐 유보, 사외출, 기타. 그럼 일단 첫 번째, 자산부채 차이가 발생하니? 라고 봤더니 간다. 자산의 차이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하네. 밖으로 나갔니? 안 나갔네. 죄다 뭐야? 기타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기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직관으로 말했을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그런가 하면 지금처럼 기타 포괄손익. 그러니까 뭐라 해도 단기손익이 아닌 형태가 대변에 꽂히는 순간 입금 산입 기타, 이러한 모든 잉여금이 차변에 꽂히는 순간 뭐 이때 송금 산입 기타 꽂고 시작한다.
꽂고 시작해서 꽂아놓은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너 근데 세법상 입금 맞니? 라고 물어봐서 맞으면 더 이상 조정 없이 끝. 아니라면 지금부터 조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꽂아라고 하는 순간 입금사니 기타.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너 세법상 입금 맞니? 라고 했더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법률에 의한 평가증이기 때문에 맞아. 그럼 조정 없이 끝.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돼야 되죠. 이렇게 세무 조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 건데 이번에는 임의의 평가야. 임의의 평가라면 세법상 이러한 평가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회계상에서는 얘를 기타 포괄손익으로 잡았어요. 세법은 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무조정이 들어갈 텐데 봐요. 세무조정이 들어가려면 수정무게 넣어볼게. 수정무게는 반대로 꽂아버리면 되는 거네. 자, 그럼 이제 토지 죽고 평가이익 죽고. 근데 조심하자. BS, BS 몇 개 들어와야 돼? 2개 들어와야겠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부터 2개의 조정이 들어올 텐데 자, 2개를 벌려라고 하는 순간 일단 토지에 해당하는 게 들어오면 여기에 비용이 꽂혀 들어올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기포손에 해당하는 게 마찬가지로 비용이 꽂혀 들어올 수 있겠다. 2개의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얘부터 출발하자면 일단 이 부분은 자, 손익 여기에 비용 생겼다. 뭐 하면 돼? 송금 산입 되죠. 세무조정 이렇게 송금 산입. 자, 그럼 송금 산입은 차감 조정인데 마이너스 유보 아니면 기타가 되겠다. 자산부터 차이가 발생하니 생기네. 그래서 이때 뭐가 돼요? 마이너스 유보가 돼야겠고 그 다음 밑에 가볼게요. 밑에도 자, 요게 지금 비용이면 요와 요의 차이 뭐예요? 얘는 자본항목 손익으로 보는 것이고 얘는 단기 손익으로 보는 거니까 분류 차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여기에 비용이 들어오는 거니까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고 이때 자본항목에 대한 차이니까 뭐가 돼야 된다? 기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세무 조정할 수가 있겠다.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자, 축약해서 보자면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여기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냐면 평가이익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 대변에 들어와 있네. 뭐부터 때리고 시작해? 입금 산입. 입금 산입 그다음 뭐? 기타. 일단 때려. 그러고 나서 너 세법상 입금 맞니? 물어봐. 그때 세법 입금일이 아니래. 아니야. 그래서 입금 불산입. 얘가 이제 완전 반대로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입금 산입 100 기타. 그다음에 입금 불산입 100 유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되어야 될까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관점에서 이러한 조정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 되죠? 2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2가지 관점이 있는데 네가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쨌건 다시 한번 송금 산입과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입금 불산입 같은 거고 송금 불산입과 입금 산입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왔으니까 대변에 들어왔어. 입금 산입. 되죠? 그럼 물어봐. 너 입금이니? 아닌데? 오케이. 입금 불산입. 조정이 2번이 들어가는 거다. 돼야 되죠?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아니 가만 보니까 쌤 송금 산입 100이고 송금 불산입 100이면 뺐다가 더했다가 뭐 하는 짓이죠? 전혀 과세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건데 네 말이 맞아요. 다만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토지 엉덩이에다가 뭘 달리고 싶은 거야? 유보를 붙이고 싶은 거다. 그래야 나중에 이 토지가 팔릴 때 반대 조정이 들어갈 거니까. 얘를 유보를 안 붙여놓으면 나중에 토지가 팔렸을 때 회계가 처리하는 토지 처분이익과 세법이 처리하는 토지 처분이익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때 가서 제대로 맞추려면 토지 엉덩이 때 뭘 붙였어야 돼? 유보를 붙였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문제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